안녕하세요. 노처로TV의 노처로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매년마다 하는 건데요. 저도 2025년 시장을,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된 자료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주요하게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전망치입니다. 자, 보세요. 이 자료 보시면, 자, 한국은행과 KDI, OECD, 그 다음에 국회, IMF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률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 2.1%, 2.1%, KDI 2.1%, OECD 2.2%, 국회 2.2%, IMF 2.2%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주어지는 절대값보다 중요한 것은 2024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0.5%에 가까운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다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살면서 어떤 얘기, 경기에 관련돼서 어떤 얘기 많이 들으세요? 지금 많이 듣는 얘기가 IMF보다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인들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 특히 추석 이후에 이 얼어붙은 경기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 연구 기관들에서 내년도 경제의 전망을 발표할 때 올해도 이렇게 힘든데, 올해도 IMF 때처럼 힘들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내년은 더 어려울 걸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경기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모든 연구기관에서 아무도 예외 없이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전망 관련돼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좀 전에 제가 IMF에서 2.2%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어제자의 기사에 2.2% 이것도 높다, 우리는 2.0으로 수정한다, 이런 내용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IMF에서 발표했는데 2.2%보다 2.0%로 더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내년도 경제, 우리나라 경기를 바라보는 해외 언론이나 해외 연구소의 관점은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떠한 내년도 경기 예측을 더 이렇게 하는 이유에서는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할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은 모든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1기 집권했을 때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지금 내년도부터 시작할 미국의 경제 정책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누군가가 정의를 했는데 아메리카 온리 정책을 쓴다는 거죠. 우방이든 뭐 혈맹이든 상관없이 우리 미국만 온리 잘 사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점이 트럼프 2기 정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도,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시간에 트럼프 정권을 이렇게 펼쳤을 때 구체적인 사안을, 영향 요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자,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을 때 국내에 미칠 영향, 첫 번째,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효자 상품인 식품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 직접적인 타격, 이걸 받을 것이라는 것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크게 먹고 살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사만전자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부양책을 써가지고 조금 올라간 것은 있지만,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그런 건 있지만, 여하튼 AI 반도체 분야가 아닌 일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시장 자체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이라고 하는 핵심 산업들이 내년도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먹구름이 나오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위기에 봉착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IMF가 왜
2.2%의 경제 전망을 하다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2.0% 내렸는지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경제 특성을 반영한 하향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 움직이는 변수, 수요 공급 가장 중요하죠. 시장의 기능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수요 공급 차원에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항상 시장을 불안하게 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너무 올해도 어렵고 내년도 어려워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원래 집을 사려고 했던 수요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유효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갑에 돈이 없고 소득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집을 사는 거 포기하면 그 수요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은 맞는 키로 생각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라는 명목하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정책을 펼치고 있고, 내년도에 3단계 정책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가 됨으로써 기준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 규제 자체도, 금리 변수도 사실 크게 반색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경기, 부동산 심리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경기 변수라고 볼 수 있고, 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만 나홀로 성장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한 하락 전환, 9월 달부터 통계치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하락 전환의 추세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세, 강보합세, 그 다음에 광보합세, 뭐 이렇게 쭉 나와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하락한다라고 전망하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10명 중에. 그 다음에 지방 자체는 양극화 심화,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공통 관심사예요. 근데 저도 매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쭉 보시면 저희 예측이 크게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의견이 있더라도 일부는 동의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추가돼서 설명을 한다면 저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 하락세라고 표현을 감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내년도 하락세, 심화,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더 힘들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이러한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얼마나 빨리 정책적 변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의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2년 5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지켜봤을 때 그러한 경제정책, 확실한 경기를 부양할 만한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내년도,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은 쉽게 팔고, 그 다음에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쉽게 원하는 집으로 이사가고, 그게 뭐냐면 경기라는 게 단순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돈이 잘 돌아가는 게 경기순환이 잘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집을 팔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러니까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고, 전세를 가려고 해도 전세 대출에 막히고, 여러 가지 이게 꽉 막혀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정책 당국자들이 꼭 해주길 바라는 것은, 가격을 오르는 정책도 하지 말고 가격을 낮추는 정책도 하지 마라. 오히려 누구나 이렇게 원할 때, 자기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전세를 얻거나 할 때 쉽게 이렇게
어떤 것에 걸림돌이 없이 누구나 잘 선순환될 수 있는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줘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제가 2020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 전망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조급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제 집을 못 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떨쳐버리시고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이라고 제가 구분해 봤을 때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같은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청약 물량들이 있습니다. 공공 물량에서 나오는 청약 시장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 그나마 그 분양가 자체가 민간은 이미 4,700만 원을 찍었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월계동에서 공급되는 아이파크가 15억을 호가할 정도로 강남 강북에 상관없이 분양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덜컥 집을 샀을 때는 마이너스 피,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피가 아니더라도 시세 차익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2, 3년 동안 시세 차익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 분양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 민간 분양에서는 너무나도 비싼 분양단지는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10년 차 정도 된 검증된 단지에서, 그러니까 산인 것, 환경 변수 여러 가지가 검증된 단지에서 계속 나의 관심 단지를 지켜보면서 이거 최고가 대비 한 20% 빠졌네. 저가에 나온 급매물이 있네. 그런 어떤 내가 관심 단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가격이 싼 물건에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나의 내 집 마련을 실천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